네, 두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무엇일까요? 1번 전 세계 항공모함의 수, 2번 뉴욕 고층 건물 수, 3번 대략적인 수마트라 코뿔소 수, 4번 인체 내의 뼈의 수.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액수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2016년 달러 기준 아폴로 달 착륙 프로그램 비용, 2번 2016년 쿠웨이트 GDP, 3번 2016년 애플사의 총 매출, 4번 2016년 7월 기준 러시아가 보유한 금의 가치. 자, 이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아시고 싶으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책 한 권을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미래의 창에서 협찬을 해주셨고요. 그 제 기존의 수학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이 책만 이렇게 제공을 받아서 만든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 세상의 모든 수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띠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들어 있는 당신의 수 감각을 깨우는 최고의 책이라고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수학 교수인 데이비드 핸드라는 교수님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 수학보다 중요한 것은 수 감각이래.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이게 너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준비하고 있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 비즈니스 수학 관련된, 그러니까 비즈니스 산수, 이에 관련된 그 책을 좀 찾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저도 이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수감각, 이렇게 돈에 대한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치로 계산된 것들, 뭐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할인을 적용할까, 뭐 어떻게 하면은 이익률을 높일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그 고려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은 이 수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치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산수나 수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수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책이랑 이런 것들을 좀 찾고 있었던 차에 마침 이 책에 대한 그 리뷰 영상 의뢰를 받았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세상의 모든 수 이야기에 대한 얘기고, 저자를 한번 살펴보면 저자는 좀 특이한 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수리학과 통계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이 내용을 관련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금융기술 시스템 개발 및 컨설팅 일에 종사를 했고, 다수의 스타트업 설립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Is That a Big Number라는 그 프로젝트를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제 제목을 이제 각색해서 세상의 모든 수 이야기로 했지만, 원래 그 책 제목 자체가 Is That a Big Number이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있고, 이 이름 그대로 이 저자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사이트는 굉장히 단출합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숫자를 넣는 부분인데, 제가 몇 개 숫자를 한번 넣어봤거든요. 이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단위랑 같이 넣어봤을 때 이 검색 결과에 이 내가 넣은 수치와 비슷한 숫자들, 그리고 이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다양한 숫자들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좀 신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1000km를 넣으면은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고 뭐에 대해서 몇 분의 몇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보면은 From the Earth to the Moon 했으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에 380분의 1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1000km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에 대한 어떤 좀 감을 좀 키워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흥미로웠고, 그래서 이 사이트 이름 자체가 책 제목이다. 자, 그래서 책에 소개된 부분 중에 14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수감각 기르기라는 그 소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 수감각을 기르기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이어서 우리는 1000단위를 넘어선 큰 수를 접했을 때, 특히 국가 차원이나 국제 차원의 공적인 생활과 관련된 수를 접했을 때 어렵고 복잡하고 하다고 느끼게 된다. 이민 인구, 국가 예산, 적자 규모, 우주개발 프로그램 비용, 의료 서비스 비용, 국방 예산 등 어느 것 하나 맥락에 맞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이들이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큰 수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 이 말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올해 예산이 얼마다 뭐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 와닿지 않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숫자가 이 내용에서 어떤 맥락의 내용인지에 대한 이걸 파악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큰 수 자체를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읽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이 숫자 하면은 보통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결부를 시키니까 부자에 대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부자 하면은 보통 뭐 억 소리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억. 그래서 1억이 얼마나 큰 돈인가를 한번 이걸 계기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자, 1억이죠.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자, 이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그냥 월급이 300만 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자, 100만 원. 결국에는 3분의 1이죠. 내가 월급이 300만 원인데 3분의 1을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보죠.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이 되려면 100개월이 걸리죠. 자, 100개월이 걸리면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략 8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8년 한 4개월 정도. 어마어마한 기간이 걸리죠.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이긴 한데, 자,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300만 원 중에 내가 3분의 1을 저축했을 때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럼 이거를 반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50만 원이다. 자, 내가 50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200개월이겠죠. 200개월이면 이게 얼마입니까? 대체. 대략 16년 한 8개월 정도 됩니다. 20년이 안 돼요. 1억 모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데 내가 월급이 한 300만 원이 된다. 근데 그 중에 50만 원을 200개월 꼬박 모아야지 가능한 돈입니다. 대단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수를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까지 해보게 됐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큰 수를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한번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는 이어서 큰 수를 인지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5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수를 센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1장에 수를 세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보시면, 우리가 얘기한 이 수를 센다는 것이 뭐냐라고 이제 저자는 한번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6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수를 센다는 의미의 영어 단어 카운터의 어원부터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카운터라는 동사를 이렇게 소개했는데 여기 부분이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여기 찾아봤어요. etymonline.com 이 사이트에서 카운터를 검색해서 보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드 프렌치로 컨티, 네, 이게 이제 그 14세기 중반 프랑스어의 컨티에서 와서 이게 영어로 뜻이 to count, add up에서 세다, 더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한 tell a story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다라는 뜻도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라틴어의 컴푸타레에서 와서 이것도 역시 to count, sum up, 그러니까 뭔가 세다, 더한다라는 뜻이죠. 똑같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의 어원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컴퓨터에는 이게 자세하게 좀 보시면 약간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있죠. 네, 컴퓨터. 네, 컴퓨터에서 똑같은 이 컴퓨터의 어원도 이 컴퓨터에서 왔다고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 카운트라는 언어가 뭔가 더하다라든지 뭔가 이야기를 하다라는 어원에서 왔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7페이지에서 이 어원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물건의 개수를 셀 때 쓰는 이 숫자, 우리가 그 자연수라고 보통 우리 그 산수 수학 시간에 얘기를 하죠. 근데 이 5라는 숫자가 뭐 우리가 사과 5개, 배 5개를 세는 행위에서 이렇게 쓰는데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실제로 물건이 있는 이 5개라는 것과는 이 5라는 숫자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실 독립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럼 이 숫자, 우리가 부르는 이 5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5라는 숫자로 이름을 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뭔가를 세는 것,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그 어원과 연관돼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물을 셀 때 쓰는 수가 뭐보다 많다, 뭐 혹은 뭐보다 적다와 같은 이런 개념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수를 배움으로써 물리적 세상을 추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애들이 그 이제 우리가 산수를 가르칠 때 이게 사과 5개 에다가 뭐 사과를 3개 더했어. 그럼 몇 개야? 뭐 이런 거 우리가 개념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이게 추상적인 사고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이게 5 더하기 3이 왜 8인지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여기랑 연관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수를 센다는 개념을 이렇게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큰 수를 인지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기법은 이정표 수라는 건데, 길을 잃었을 때는 이정표를 찾아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빠르게 어떤 숫자를 어림잡아서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그러니까 뭔가 비교가 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그런 숫자, 그 수를 이제 여기서는 이정표 수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수를 인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법은 시각화입니다. 시각화는 말 그대로 이제 머릿속에다 그림을 그려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재밌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세인트 폴 성당을 채우려면 테니스 공이 몇 개 필요할까? 네, 그래서 이제 친절하게 그 사진을 가져와서 몇 개가 필요한지 나와 있어요. 정답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성당 내부에 총 60억 800만 개의 테니스 공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여기 답이 써져 있죠. 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니스 공은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그리고 세인트폴 대성당 뭐 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걸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대강의 어떤 크기나 이런 것들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각화했을 때, 테니스 공이라는 걸로 시각화했을 때 이렇게 60억 개, 60억 800만 개가 된다. 이 시각화하는 것이 큰 수를 인지하는 두 번째 기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법은 분할 점령이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한 번에 한 입 크기씩이라고 소제목을 달아놓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시칠리아 섬의 그리스 원형극장이라고 돼 있어요. 뭐 여기에 5,000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거를 어떤 구역으로 나눠서 대략의 그 숫자를 계산해서 전체적으로
전체를 이제 계산해낸다. 뭐 이런 것들을 뭐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이걸 이제 분할 점령이라는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법은 비율과 비입니다. 요거는 알맞은 크기로 나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법은 로그 척도라는 것인데, 아주 작은 수, 아주 큰 수를 비교하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자세한 설명들을 책을 통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크게 그 5가지의 방법으로 이정표수, 그리고 시각화, 분할 점령, 비율과 비, 로그 척도라는 이 크게 5가지 기법으로 큰 수에 대해서 인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내드렸던 2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중 가장 큰 수는, 자, 전 세계 항공모함수, 뉴욕 고층 건물수, 그리고 수마트라 코뿔소수. 요 수마트라 코뿔소는 찾아보시면은 현존하는 그 5가지 종의 코뿔소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멸종 위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 수마트라 코뿔소의 수, 그리고 사람 인체 내의 뼈의 수. 자, 이 4가지 중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50개 정도. 이게 뭐 저도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설명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책에서의 나와 있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문제, 그 액수가 가장 큰 것. 자, 이게 2016년도 기준이었는데, 아폴로 달 착륙 프로그램 비용 1,460억 달러, 그리고 쿠웨이트 GDP 2016년도 기준 3,011억 달러, 그리고 애플사의 2016년 총 매출 2,156억 달러. 아,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아폴로 달 착륙 프로그램 비용보다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2016년 7월 기준 러시아가 보유한 금의 가치는 647억 달러. 그래서 정답은 쿠웨이트 GDP 2016년도 기준 이 금액이 제일 큰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그 뒤에 이렇게 날개 부분에도 보시면은 뭐 가장 큰 것은 뭘까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답은 다 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저자가 이렇게 요약 부분에서 이렇게 맺은말을 하고 있는데,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삶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는 수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개수도 더 많아졌다. 이런 현실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선택은 스스로 수에 무감각해지도록 놔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실은 평가절하된 화폐가 되고 우리는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장사꾼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확신을 얻고 신념과 가치관을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수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네. 말 그대로 소제목에 아는 것이 힘이다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내용 자체나 어떤 그런 방법들이 실제로 우리가 바로 써먹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전반적으로 내용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세상의 모든 수 이야기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각색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숫자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더 실질적인 실제 어떤 그런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접근하기 이전에 뭔가 수 감각을 좀 한번 환기시키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한번 쭉 더 자세하게 훑어보고, 이 다음번에는 이 수 감각에 이어서 뭔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그런 숫자, 계산 이런 것들과 관련된 책을 좀 찾아보고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